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던 날, 나는 농장 마당 한켠에 앉아 고추를 말리며 먼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은 가을답게 투명하고 높아서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아, 하늘 참 맑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농장에서의 삶은 지금으로선 천국 같지만 사실 내 마음속은 편안하지만은 않았다. 곧 아들과 며느리가 시골로 귀농 온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소식은 내겐 기대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아들이 며느리까지 데리고 내려온다고?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솔직히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서울에서 직장 다니며 바쁘게 살던 아들이 왜 갑자기 시골로 내려오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다. 며칠 후 마당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현관문으로 나갔다. 어머니, 지연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며느리가 밝은 얼굴로 내게 다가와 두 팔 벌려 안겼다. 그 순간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 아이는 마음이 참 곱구나, 정성이 가득하구나. 며느리는 낯설다는 듯 새로 지은 집을 구석구석을 살피면서도 손수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시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내 마음 한편에서 이 아이면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지연아. 나는 그렇게 속으로 속삭이며 내 손을 꼭 잡는 그녀의 손길을 느꼈다. 며느리가 처음 며칠간 보인 행동들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밥상 차리는 일부터 빨래하며 남편 옷을 세심하게 다루는 모습, 아버지께 정중하게 다가가는 태도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일부였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이웃들도 칭찬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보기 드물지요. 복 받으셨네요, 윤희 씨. 그 말들이 듣기 좋았고 나 또한 그들의 인정에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평화롭던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하던 중에 며느리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어머니, 이 땅은 전부 시아버님 명의인가요? 나는 깜짝 놀라며 웃었다. 그냥 우리 오래전부터 살던 땅이지. 크게 특별할 건 없단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어서 또 물었다. 요즘엔 유언장 같은 걸 미리 써두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그 순간 내 심장이 조금 멈춘 듯 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니란다.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내 느낌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며칠 뒤 지연이 갑자기 가족 사진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순수하게 들렸기에 나는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진우 어릴 적부터 우리 가족 여행 사진, 시아버지가 땅 문서를 들고 찍은 오래된 사진까지 전부. 그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꼼꼼히 살피더니 문서가 찍힌 사진 앞에서 유독 오래 머물렀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의심이 깊어졌다. 왜 저걸 찍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걸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그냥 가족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며느리는 농장 일을 배우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밭일에 나가고 채소를 다듬고 시부모님께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며 아버지를 존중했다. 이정수 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가 복 받았구먼,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금씩 무거워졌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곤 했다. 창밖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생각했다. 며느리가 조금씩 내 일상과 사생활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빨래를 정리하다가 문득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은행 영수증이 사라진 걸 깨달았다. 누군가 몰래 뒤져본 게 틀림없었다. 그리고 우편함에 있던 등기 서류는 봉투가 열려 있었다. 그게 우연일 리 없다고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처음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던 순간부터 마음속에 싹튼 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은 처음에 웃는 얼굴만 보인다.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이 떠올랐다. 며느리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과연 무엇일까?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처음 왔을 때 그 따뜻하고 반가운 인상은 점점 무거운 그림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며느리 서지연은 여전히 완벽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집안일 하나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편치 않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고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다. 나는 일부러 지나가며 살짝 기웃거려 봤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타자를 치고 계획 증서 같은 단어가 보였다. 그걸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느리가 한밤중에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는 모습도 봤다. 며칠 후 서재 책상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이 어딘가로 사라졌다. 시아버지가 평생 모아두신 땅 문서와 계약서, 유산 증서가 포함된 서랍이었다. 정수 아버지는 그런 걸 잘 보관하셨는데 그 귀한 문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며느리의 말투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머니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라며 공손하고 순수했는데 요즘은 묘하게 날카롭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였다. 어머니 이 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나는 당황했다. 뭐 그냥 우리 살던 땅이니 크게 신경 안 써.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시대가 변했잖아요. 땅도 재산도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유언장도 꼭 필요하고요. 그 눈빛에는 나를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밤늦게 몰래 마을 사람들과 전화를 하는 걸 들었다. 가끔은 농장 일에 대해 묻기도 하고 가끔은 뭔가를 거래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점점 불안했다. 혹시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가족처럼 행동하고 정성스러운 척한다. 그 이중적인 모습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하루는 집 뒤뜰에서 며느리가 몰래 무언가를 땅에 묻는 걸 보았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고 작은 상자를 넣는 모습이었다. 무슨 물건인지 궁금했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께 무언가를 권하는 모습을 봤다. 아버지, 요즘은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해요. 혹시 유언장 쓰실 생각 없으세요? 시아버지는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연, 내가 무슨 속셈인지 알고 있어. 며느리는 때때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 미묘한 긴장감에 나는 점점 움츠러들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된 걸까?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할 수 없다. 며느리가 집안에 없는 틈을 타 나는 남편과 상의했다. 정수야, 우리 지연이 정말 믿어도 될까? 남편도 점점 고민이 깊어졌다. 우리는 몰래 집 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문서가 어디에 숨겨졌는지 찾으려 했고 그녀가 남긴 흔적들을 추적했다. 며느리의 완벽한 미소 뒤에 감춰진 진짜 얼굴을 밝혀내기 위한 싸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며느리 지연이의 완벽한 얼굴 뒤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낮에는 착하고 정성스러웠지만 밤이 되면 무언가 다른 사람이 되는 듯 했다. 내 마음속 의심은 점점 현실로 변해갔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어갈 무렵 나는 몰래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깨끗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가족 재산 관련 정보와 함께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계획, 시기, 문서, 확보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다. 내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다.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틈을 타 나는 노트를 손에 쥐었다.
그 노트를 읽으면서 눈물이 나려 했다. 내 가족이 내 평화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연과 마주 앉았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지연아, 이건 대체 무슨 뜻이니? 그녀는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말했다. 어머니, 그건 그냥 계획서예요. 앞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필요한 일들이죠.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는 내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다.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교묘해졌다.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그녀는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설득해 유언장을 작성하게 만들었고 그 문서가 어디에 보관되는지도 몰래 확인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그 유언장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니?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내 마음은 믿지 않았다. 며느리는 내게도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오던 그녀가 이제는 조금씩 냉담해졌다. 나는 외로웠다. 그러던 중 남편 정수도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그는 한밤중에 누군가 몰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봤고 며느리와 관련된 서류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함께 다시 한번 며느리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며느리가 우리 집과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에 접어든 걸 알았을 때 나는 모든 걸 걸고 막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며느리 지연의 속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내가 사랑하던 가족, 평화롭던 우리 집은 이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느리가 한 걸음씩 내 마음과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릴 때마다 나는 깊은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다. 며느리가 서재에서 유언장 사본을 몰래 빼돌리던 날 나는 조용히 뒤따라가 그녀를 붙잡았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니, 지연아?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선택이에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는 우리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며느리의 계획은 단순히 재산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외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 농장을 대규모 개발업자에게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온몸이 떨렸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서로의 진심을 드러내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거니? 그녀는 대답 대신 냉소했다. 이 세상에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재산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해요. 남편 정수도 내 편에 서서 며느리와 갈등했다. 그는 예전처럼 아내로서가 아닌 한 가정의 엄마로서 나를 지지해 주었다. 함께 힘을 모아 증거를 모으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고 우리 가족의 균열은 깊어졌다. 며느리는 점점 집안에서 고립되었지만 그럴수록 더 교활해졌다. 몰래 내 물건을 뒤지고 우리 대화를 엿들으며 방해했다.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두렵지 않았다.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렸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나.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며느리 지연과의 갈등은 이제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오히려 숨겨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며느리가 그렇게 집안을 흔들던 이유는 단순한 탐욕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나름의 사연과 아픔이 있었다.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했다. 지연아, 무슨 일 있니? 힘든 일이라도 있으면 말해줘. 그녀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어린 시절에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재혼하며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혼자서 어렵게 자라며 생존해야 했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다. 그 고통과 상처가 그녀를 차갑고 경계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그녀를 오해했는지 미워했는지 부끄러웠다.
그녀도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했음을 알게 되었다. 며느리의 아픔을 이해하면서도 나는 마음 한켠에 경계심을 버릴 수 없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연아, 내 아픔은 이해하지만 우리 가족도 지켜야 해. 서로 믿고 함께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집안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남편과 나에게도 진심 어린 마음을 보였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완전히 변했다고 믿지 않았다. 며느리의 과거 이야기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사했다. 아픔을 가진 사람도 사랑과 신뢰로 변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나는 내 마음도 며느리의 마음도 치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된 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렇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와 갈등은 남아 있었다. 며느리 지연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아픔을 알게 된 후 나는 그녀에게 더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려 애썼다. 하지만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신과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루는 남편 정수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 지연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볼까?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처음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그래서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 서로 믿는 게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 정수도 중간에서 우리를 연결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자. 그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재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아,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았으면 해요. 그 대답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과 기대가 공존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보려 노력했지만 완전히 신뢰하기엔 아직 부족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지연을 믿어도 될까? 그녀의 마음이 정말 변한 걸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필요해, 엄마.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해. 며느리와 나는 그 후로도 여러 번 마음을 열기 위한 대화를 이어갔다.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지며 미묘한 신뢰가 쌓여갔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감정이 상하는 순간도 많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진짜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며느리 지연과 마음을 조금씩 열며 가까워지던 우리 가족에게 뜻밖의 시련이 닥쳤다. 재산을 노리던 외부의 개발업자가 다시금 우리 농장을 넘겨받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아침 아버지께서 묵묵히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 통화가 끝나자 그는 굳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했다. 개발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어. 이번엔 훨씬 강경해졌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외부의 위협까지 더해진 상황이었다. 며느리 지연도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이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우리 농장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연의 눈빛에서 예전과는 다른 결연함을 느꼈다. 우리는 곧바로 대책회의를 열었다. 남편 정수, 지연 그리고 나까지 함께 앉아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분석했다.
우리가 가진 서류와 증거를 모두 정리해야 해. 그리고 법적인 대응도 준비해야 해. 정수의 목소리에 모두가 집중했다.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개발업자와의 대화를 맡아 우리 입장을 단호히 전달했다. 그러나 개발업자의 압박은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우리 가족을 흔들려 했다. 며느리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조사했고 나는 경찰과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개발업자의 하수인들이 집 근처를 서성이는 걸 남편이 목격했다. 우리는 그들의 위협에 점점 더 긴장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어. 며느리 지연의 말이었다. 그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며느리와 나는 가끔씩 작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서로의 말투가 날카로워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견뎌내야 해. 며느리는 그런 나를 보며 마음 아파했고 나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또 한 번 미안함을 느꼈다.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점점 커졌다. 마지막으로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개발업자의 위협과 집안의 갈등이 극에 달한 그 순간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며느리 지연과 나는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쌓지 못한 상태였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했다. 며느리와 마주 앉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아, 우리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지. 그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용서가 필요해.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내 마음까지 적셨다. 며느리도 가슴 깊은 곳에 쌓여있던 감정을 꺼내놓았다. 저도 엄마를 오해했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랑받고 싶었고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흐르는 침묵 속에 진심이 녹아들었다. 남편 정수도 우리 대화에 힘을 보탰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 서로를 품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의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았다. 서로에 대한 용서와 연대는 결코 쉽지 않았다. 며느리 지연과 나는 자주 부딪히고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며느리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그녀를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엄마, 저도 가족으로서 이 농장을 지키고 싶어요. 제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할게요. 그 말을 들은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가족 이제는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다짐은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시작이었다. 며느리와 나는 함께 농장을 돌보고 집안일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보듬는 힘이 그 상처를 조금씩 치유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분노와 오해 대신 사랑과 신뢰가 자리를 잡아갔다. 나는 밤마다 가족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세월이 흘렀다. 수많은 갈등과 시련, 오해와 아픔을 지나 이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며느리 지연과 나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녀가 내 재산만 탐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도 다르다. 며느리가 나에게 처음 진심을 털어놓았던 그날 밤을 잊을 수 없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상처가 나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고 그녀도 조금씩 나를 믿기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가족에게 닥쳤던 모든 위기와 갈등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모두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상처마저 서로에게 다가가는 다리가 되었다. 오늘 아침 나는 농장 마당에 서서 햇살을 맞았다. 지영과 남편 정수도 함께 나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다. 엄마, 이 농장이 저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 자라는 터전이야. 며느리와 나는 함께 계획을 세웠다. 더 넓은 밭을 가꾸고 지역사회와도 협력하며 농장을 키워나가자고 약속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로 했다. 어린 손자도 이제는 농장을 함께 뛰어다니며 웃는다. 그 웃음소리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적신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의 부족함과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나는 이제 안다. 며느리 지영과 나는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했고 이해했고 사랑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지켜줄 것이다라고 기도하면 오늘도 잠을 청하며 긴 하루가 끝이 났다.